요새는 공인중개사를 하던 사람들도 폐업을 할 정도로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결국은 이제 부동산 거래라고 하면 매매 아니면 전세, 월세인데 그렇게 이제 주거 이동에 대한 것들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라는 건 지금 현재 사는 데 있어서 변화가 크게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웬만하면 주거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 한번 하면 우리 그 이사비가 몇백만 원 깨지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웬만하면 정주하는 게 최대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 부동산 공인중개소들은 이제 거래 중개를 해서 돈을 먹고 사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사무실 임대료 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비용 따지고 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공인중개사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시험응시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사회 현상에 따라서 업종들도 부침이 있는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부동산 공인중개도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 실제로 그네들이 크게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집 보여주는 거 말고요. 뭐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등기부 등본 관련해 가지고 그네들이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해줍니까? 아니면 뭐 얼마나 크게 집주인이나 세입자 간에 그 수수료를 받는 만큼의 역할을 하냐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렇게 인식을 안 하려 하는 거죠. 그냥 거래 한번 해주고 중간에서 돈을 되게 많이 챙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열심히 아주 꼼꼼하게 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서비스 제공해주고 많은 우려나 염려들을 불식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수월하게 번다, 쉽게 번다, 뭐 이런 인식들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전세 사기범들하고 결탁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보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에 대한 불신감도 생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점점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에 가서 이래저래 확인도 하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방이나 다방이나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그네들이 이 문제의 물건을 거래했을 경우에 뭐 손해배상이든 아니면은 뭐 책임져준다 뭐 이런 이제 불안에 대한 이제 해소, 리스크 해치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아마 좀 더 활발하게 부동산 거래하는 이제 당사자들의 마음을 아마 파고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세상인데 유일하게 온라인이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시장이죠. 중개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기존하고 다르게 좀 고도화되고 분위기들이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중개 수수료도 저게 이제 담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것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가격이 조정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지금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요, 부동산 분양 시장은 대거 침체가 되고 부동산 이제 임대 시장,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진출한 부동산 임대 시장이 활발해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부동산 임대 시장이 활발해지면 이제 분위기가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대규모 이제 집합 건물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곳에서 임대하는 것도 그 임대하는 그 안에 서비스들도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도 그 임대하는 그 임대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뭐 통신 서비스나 아니면 각종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에 따라서 좀 더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주고 뭐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아마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변하는 시대 속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뭐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자영업자를 하는 것보다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든 아니면 안경사 자격증이든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낫긴 할 겁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하는 이 사무실 또한 자영업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시대에는 자영업이 되게 빡세다. 뭐 이런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고 창업을 해서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안 드리는 바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바로 차리는 것보다는 공인중개사 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최소 그래도 몇 년은 일하고 내가 그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나에게 적합한지 안 하는지 따져보고 난 이후에 고려해보고 난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누가 되었건 간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거다. 근데 앞으로 최소 5년간 최소한 10년간은 무리하게 자영업 대열에 끼어드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로서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무쪼록 지금의 시대가 쉽지 않다라는 걸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업형 부동산 임대가 활발해지면요,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이제 임대료를 낮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좀 더 좋은 여건의 부동산 물건들을 제공해주고, 절대적으로는 부동산 월세 시장이 좀 더 커지고, 좀 더 이제 월세 시장에서도 좀 더 고가의 물건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도 이제 주거에 대한 질의 편차가 커지게끔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가 되었건 간에 자신이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쾌적해지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시대, 앞으로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창업하고 장사하고 가게를 차려서 하는 것만큼 우려스러운 게 없는 게 요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신중하게 진지하게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좀 추구해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상입니다.